회사가 전쟁터라 해도 퇴사하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40대, 50대가 노후 준비가 되느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일해야 하는 어르신은 7,080%에 달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돈조차 없다면 결국 퇴직은 곧 나락이 되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중장년과 시니어가 경험하게 되는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단순합니다. 회사에 끝까지 남아 버티거나 퇴사 후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N잡 여러 개의 직업을 병행을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가진 경험을 정리하고 강의 컨설팅 교육 등으로 재가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 생계형 알바보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업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 운영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퇴직과 은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는 퇴직은 은퇴가 아니라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곧 은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퇴직은 준비가 없을 경우 삶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퇴직자의 삶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가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퇴직은 직장에서 나오는 사건이고 은퇴는 삶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퇴직이 곧 은퇴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6월 저는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책을 내면서 퇴직 이후 삶이 재앙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퇴직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력 관리, 자기 개발, 네트워킹을 통해 퇴직 전에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정년까지 버티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45세에서 50세 사이 불시에 퇴직을 맞이합니다. 직장인은 결국 직장에서 인생의 터전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이 언제까지 지켜줄까요?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속할 수 있는 기간은 14.5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40대 중후반에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생의 세 가지 진리, 공짜는 없고 비밀은 없고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퇴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된 퇴직이라면 제2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라면 가족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생활비만 이야기하며 퇴직의 근본적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시점을 정년이 아니라 45세 이후 불시에 올 수 있는 현실로 가정해야 합니다. 둘째, 경력 관리와 자기 개발을 통해 언제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가계 재무 구조를 단단히 만들어 가족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40대, 50대가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계신가요? 평균 수령액은 겨우 60만 원입니다. 이걸로 노후가 가능할까요? 여전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40대, 50대는 다를까요? 직장인들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부부가 합쳐도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많은 중장년층이 여전히 국민연금만을 노후 준비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ETF 배당주 같은 장기 투자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는 가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셋째, 은퇴 이후에도 가능한 소득원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단기 알바가 아닌 기술이나 경험을 살린 N잡이 더 효과적입니다. 국민연금 평생 내면 노후에 든든할 거라 믿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절반은 4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지금 50년 대생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고작 60만 원 수준. 심지어 절반은 40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생활비는커녕 최소한의 생계조차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죠. 그렇다면 지금 4050대는 안전할까요? 오히려 더 가난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19.2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대부분 1520년밖에 납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평균 퇴직 연령이 45세 전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투자 자산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40대부터는 불시에 퇴직해도 이어갈 수 있는 2차 소득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다이어트하고 퇴직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비 수준을 설계해야 합니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안심하시나요? 지금은 신사오정 시대 38세에도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 IMF 시절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45세가 정년, 38세가 한계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30대 후반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녀도 하루아침에 회사가 철수하면 그대로 길거리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직장 안정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언제든 퇴직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직장 외 수익원, 즉 N잡이나 부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45세, 50세.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퇴사하세요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순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년들의 평균 결혼 나이는 35세 전후입니다. 만약 그 나이에 결혼했다면 45세에는 자녀가 고작 10살쯤 됩니다. 바로 생활비가 가장 폭증하는 시기죠. 주택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그 순간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퇴직자들은 그 심정을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서 복면 강도를 만난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퇴직을 정년쯤에나 올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퇴직 연령은 45세 50세 사이. 인생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시기에 불시에 퇴직을 맞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동시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시점을 정년이 아니라 45세 전후 불시 퇴사로 가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생활비 대비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자금, 보험,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직장 외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제2의 소득원, 즉 부업이나 N잡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순간 인생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심지어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가 느끼는 심정은 공포 그 이상입니다. 퇴직자가 맞닥뜨리는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창업을 시도하거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재취업은 나이와 경력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창업 역시 자금 경험 부족으로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전에 제2의 커리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 전환,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같은 구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액으로도 가능한 작은 창업이나 온라인 기반의 부업부터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보다는 내 경험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8세에 좋은 회사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린다면 재취업이 해답일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전 회사 급여의 60% 이하를 받게 됩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데 수입은 줄어들어 불안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재취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후 재취업만을 유일한 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퇴직 전부터 본인의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의, 컨설팅, 온라인 비즈니스, 소규모 창업 같은 대안을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비 구조를 조정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생존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창업, 과연 희망일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10명 중 9명, 아니 거의 모두가 망합니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다 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게 되는 게 창업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강의 때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90%가 망한다라는 공식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다고들 말합니다. 결국 선배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후배 직장인들은 창업의 두려움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첫째, 준비 없는 창업은 경험도 자본도 시장 분석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쟁은 치열한데 차별성은 없으니 금방 매출이 떨어집니다. 셋째, 창업 비용은 빚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하면 고스란히 가계 부채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퇴사하지 않고 버팁니다. 창업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후 창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작은 규모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먼저 경험해 보세요. 자본을 크게 투입하는 업종보다는 온라인 기반 무점포, 창업 등 리스크가 낮은 모델을 우선 실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창업이 아닌 다른 제의, 소득원 투자, 부업, 프리랜서형 N잡을 우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회사는 전쟁터라지만 밖은 더 무섭습니다. 퇴직 후 창업? 잘못하면 지옥이 아니라 빚지옥이 기다립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버티는 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배 밑에서 눈치 보며 버티더라도 퇴사하는 것보단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사 후 창업은 실패 확률이 90% 이상, 게다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고깃집 하나만 해도 창업 비용은 3억 5억 원 이상이 듭니다. 이걸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정책자금, 정부 지원 대출, 부모나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창업자 절반 이상이 빚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패하면 남는 건 경험이 아니라 빚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후 무작정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본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창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사이드 비즈니스, 온라인 기반 모델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빚이 아닌 현금 흐름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업, 투자, 프리랜서 소득원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퇴직 준비 없이 맞는 순간은 단순한 직장 상실이 아닙니다. 빚 가정 파괴 그리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는 순간 빚이 남습니다. 생활비는 막막해지고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깊어집니다. 자녀 눈치, 부부 불화 결국은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비극으로 번집니다. 실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창업 실패 빚더미 생활비 압박, 생활비 압박 부부 불화 가정 해체,
가정 해체 고시원 쪽방촌 전락, 건강 악화. 마지막에는 고독사 실버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역, 영등포, 종로 일대 노숙자들 상당수가 한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을 정년 이후 일로 미루지 말고 40대부터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창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먼저 생활비 방어 자금을 6개월 1년치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의 생활비 구조를 줄이고 부업엔 잡투자 등 제2의 수익원을 미리 만들어둬야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 계신 노숙자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노숙할 운명이었을까요? 절반 이상은 창업 실패로 거기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숙자를 떠올리면 원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학력이 낮거나 가정 환경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인터뷰된 노숙자의 절반이 창업 실패 빚더미 가정 붕괴를 겪은 뒤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즉, 누구나 그 길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종로 3가 역장은 겨울철 역사 안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추위, 건강 악화, 알코올 중독까지 겹쳐 결국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후 창업을 희망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대비 비상자금과 제2소득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안전망 연금, 보험, 부업소득을 최소한 3겹으로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구걸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낮에는 노가다를 뛰고 밤에는 거리에 눕습니다. 문제는 다치면 밥조차 못 먹는다는 겁니다.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들은 대부분 단순 구걸이 아니라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평소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치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즉, 노숙자들의 삶은 단순히 집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가다에 뛰어들지만 부상 위험이 큽니다.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밥을 굶고 술로 버티게 됩니다. 결국 건강은 급격히 망가지고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실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해 가정이 무너지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 전부터 반드시 생활비 방어 자금을 최소 6개월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은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고 작은 사이드 비즈니스로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직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장 다닐 때부터 찾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결국 가장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입니다. 회사, 동료, 매일의 일상,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익숙한 건 다니던 회사와 그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퇴직은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일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당연히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퇴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는 14.5년에 불과합니다. 즉 30세에 입사했다면 45세 전후에 회사를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퇴직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퇴직을 맞이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곧 재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퇴직 준비는 퇴직 직후가 아니라 회사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직장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 기술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부업 투자 자격증 등으로 회사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후배가 내 상사가 되고 후배 밑에서 지시받으며 월급을 받는 순간 상상해 보셨습니까? 준비 없는 직장 생활은 결국 이런 자존심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회사는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오해 한 번, 승진 누락 한 번이 평생의 진로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 없는 직장인은 자존심 상처와 술병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안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을 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승진이 늦더라도 기술인맥 부업 같은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을 회사 밖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다니는 회사라는 학교 안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퇴직 후 돈도 아이템도 새로운 회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바로 내가 회사에서 해온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가면 문화 차이, 업무 적응이라는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하자니 자본도 아이템도 부족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딜레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첫째,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을 기록하세요. 둘째, 그것을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내 무기로 전환하는 훈련을 하세요. 셋째,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작은 시장 강의, 자문,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퇴직은 등산과 똑같습니다. 깔딱 고개를 못 넘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결국 길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퇴직자들은 대부분 준비 없는 퇴사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상의 풍광이 아닌 깔딱 고개에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인생도 산행과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깔딱 고개를 넘어 정상에 도달해 멋진 조망을 즐깁니다. 준비 없는 사람은 중간에서 지쳐버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퇴직도 똑같습니다. 퇴직 전 회사 안에서 무기를 준비해야만 그 이후의 길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깔딱 고개를 넘어야 할까요? 첫째,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 강점과 경험을 정리하세요. 둘째, 최소 35년간 부업 자격증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 기반을 준비하세요. 셋째,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내 무기 하나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퇴직 이후의 길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길을 보고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방향조차 모르고 서성입니다. 등산을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 길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경험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휴식에만 머물고 결국 대장만 따라갑니다. 퇴직도 똑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길이 보이고 준비 없는 사람은 그저 남을 의지할 뿐입니다. 퇴직 준비의 차이는 결국 경험과 지식에서 갈립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 퇴직 이후에도 다음 코스를 내다봅니다. 준비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휩싸입니다. 즉, 회사 안에서 쌓은 경험을 자산화하고 퇴직 이후를 내다볼 지식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순히 일만 하지 말고 배운 것을 정리해 두세요. 선배 멘토 전문가에게 배우며 미래의 코스를 미리 탐색하세요.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내 무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세요. 좋은 회사 어렵게 들어가 놓고 1년 안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30%가 넘는다는 사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질까요? 직장 생활도 등산과 똑같습니다. 입사하면 첫 깔딱 고개가 찾아옵니다. 그 시기는 보통 23년 차, 나이로 치면 27세에서 32세 전후입니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이 시기에 비전이 안 보이고 급여와 직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결국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깔딱 고개를 잘 넘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입사 1년 안에 신입사원의 약 30%가 퇴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급여 불만, 직무 불만, 조직 문화 불만 하지만 그 본질은 비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뭘 배우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깔딱 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당장 성과보다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우선하세요. 둘째, 회사라는 학교에서 내가 가져갈 기술인맥 경험을 선별하세요. 셋째, 이 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최소 35년은 버텨야 비전의 그림이 보입니다. 입사 2년 차, 8년 차의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재미가 생깁니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1년 만에 회사를 판단하고 퇴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적응기이자 생존기일 뿐입니다. 업무를 배우고 조직 문화를 익히고 인간관계를 다지며 버텨야 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직장 생활의 진짜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입사 후 2년 차, 8년 차에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맞이합니다. 대리과장 직급쯤 되면 업무는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회사 안에서 눈인사만 해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며 저녁에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동료도 생깁니다. 직장은 그때부터 진짜 사는 맛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업무는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고 작은 성과라도 기록해 두세요. 인간관계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네트워크를 쌓으세요. 힘들 때는 잠시 호흡을 고르듯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마련하세요. 직장 생활 10년 차, 이때부터 갈림길이 보입니다. 즐기기만 하다 50대의 정리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퇴직을 준비하며 살아남을 것인지. 즐기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10년, 15년이 훌쩍 지나고 50대가 되었을 때 정리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입사해 부장까지 올라가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50세 전에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10년 차는 직장 생활의 또 다른 분기점입니다. 갈 길을 보는 사람은 퇴직을 준비합니다.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회사 밖에서 활용할 무기를 준비하죠. 반대로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안정에 안주하다가 어느 순간 정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시기의 선택이 50대 이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퇴직 후 10년, 20년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회사 안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외부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 네트워크를 준비하세요. 최소한 3년치 생활비 비상자금을 만들고 소득 다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50대 초반 회사를 나왔지만 바로 독립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대로 즐기기만 한다는 동료는 50대의 정리 대상이 되면서 뚜렷한 준비 없이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출발점이었지만 10년 차의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은 겁니다. 10년 차 이후 준비 없는 직장인은 결국 50대 정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회사를 떠나도 길이 보입니다. 지금이 바로 즐기기만 할 것인지 길을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기기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과정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의 갈림길에서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